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4장 카메라 기하학입니다. 여기서는 카메라 기하학 내용인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카메라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예제인 가상 시점 합성 예제 다뤄보도록 합니다. 카메라 기하학이 무엇이냐? 기하학은 지오메트리죠. 근데 거기다가 카메라와 관련된 기하학, 카메라 지오메트리가 되겠고요. 카메라라는 것은 3차원 공간의 대상 물체, 우리가 보는 공간 3차원이죠. 근데 영상은 2차원 영상이죠. 그래서 3차원과 2차원 대상 물체와 영상 공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2차원 영상 공간 사진 찍을 때 3차원 물체가 투영된다고 하죠. 그래서 투영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카메라 기하학이고 투영되는 이러한 모델이 카메라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차원 사물이 있다고 할 때 실제 요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영상이 대상이 빛이 이 CCD 센서에 맺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카메라 사용되는 센서인데요. 여기에 영상이 이렇게 맺히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카메라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카메라의 어느 지점에 도달할 것인가, 이 빛이 어디로 가고 이 빛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카메라 모델입니다. 카메라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피놀 카메라 모델이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바늘구멍 사진기 이런 거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바늘구멍 사진기가 즉 피놀 카메라고 빛이 직진해서 초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래서 렌즈에 의한 굴절 효과를 생각하지 않는 모델이 바로 이런 피놀 카메라 모델입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 이런 라지 X라는 좌표가 있을 때 이 빛이 카메라 중심, 즉 초점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직진을 해서 가게 되죠. 그랬을 때 영상 평면, 즉 필름 카메라 같으면 필름의 위치가 영상 평면일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 같으면 CCD 센서, CCD나 CMOS 센서가 있는 위치가 영상 평면 위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직진 초점으로 가는 중에 영상 평면을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겠죠. 그럼 이 X가 스몰 X가 이 라지 X 3차원 좌표가 맺히게 되는 점이 되겠죠. 그럼 이 대문자 X와 소문자 X 사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카메라 모델이 됩니다. 그럼 이 관계가 스몰 X와 라지 X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카메라 모델로 설명할 수 있고요. C가 초점, 그리고 F가 초점 거리, 초점 거리는 말 그대로 영상 평면과 초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F로 표현이 되고요. 옆으로 봤을 때 말고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PX, PY가 주축점, 그러니까 영상 평면이 있을 때 초점이 이렇게 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심 좌표가 영상 평면의 중심 좌표가 주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평면에서 초점을 통하는 이 선이 주축점이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 X, 여기 볼드체로 진하게 쓴 것이 벡터로 표현된 위치고 실제 스칼라 값으로 X, Y, Z 각각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X, Y 위치, G는 깊이, 그러니까 카메라부터 앞쪽으로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그 값이 되겠죠. 그리고 벡터로 스몰 x, x, y 2차원 좌표로 되는 것이 영상에서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yz, 라지 xyz가 스몰 xyz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라지 xyz 3차원 좌표고요. 스몰 x와 y, 스몰 x와 y가 영상 좌표가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 모델 설명할 때 우리가 균질 좌표라고 해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혹은 호모지니어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균질 좌표를 쓰는데요. 그것은 카메라 모델이 이렇게 행렬로 나타내지는데 행렬 계산을
해서 표현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영상 3차원 공간 좌표는 3차원 공간점은 3차원인데 영상 좌표는 2차원. 그런 관계가 이제 차원이 줄어들죠. 그런 계산할 때 이제 행렬을 사용하고 하는데, 이렇게 균질 좌표, 즉 원래의 좌표에다가 원래의 차원에다가 하나의 차원 값을 더 추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균질 좌표를 쓰면 카메라 모델을 훨씬 편리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서 균질 좌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균질 좌표와 비균질 좌표의 차이는 이렇게 차원이 하나가 더 붙게 되고, 균질 좌표에서 비균질 좌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XYZ 좌표 옮길 때는 마지막 값으로 원래 앞에 있는 나머지 값들을 나눠주면 비균질 좌표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균질 좌표 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나누기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영상 좌표의 균질 표현이 x 틸다, y 틸다, g 틸다가 되고, 그것을 원래 영상 우리가 흔히 다루게 되는 좌표값으로 바꾸려면 g 틸다로 x 틸다를 나눠주는, 또 g 틸다로 y 틸다를 나눠주는 이 변환이 균질 좌표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카메라 투영되는 과정을 행렬로 표현할 때는 균질 좌표 사용하고, 그러니까 3차원 좌표도 균질 좌표, 2차원 좌표도 균질 좌표 사용하고, 최종적인 픽셀 좌표를 구할 때만 이렇게 비균질 좌표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행렬이 되겠죠. 행렬이 3차원 좌표가 2차원 좌표로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컨셉은 이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닮음 이용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좌표 여기 있고, 좌표가 G값, 그리고 초점거리 F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Y값 기준으로 보면 3차원에서의 Y값, 라지 Y고, 영상에서의 좌표값, 여기가 이제 Y 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Y 틸다가 아니고 Y 값이죠.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값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음을 이용해서 비율은 F 대 G는 Y 대 F 대 G는 스몰 y 대 라지 y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에서도 F 대 G는 스몰 x 대 라지 x. 그래서 순서도 옮겨주면 이렇게 F 대 X는 G 대 라지 D 대 라지 X. Y 좌표로 보면 F 대 Y, 스몰 y는 G 대 라지 G. 마찬가지 표현인 것이죠. G 대 라지 G 대 라지 Y. 이렇게 삼각형이 닮음으로부터 이 비례식을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X 좌표, 즉 이 비균질 좌표 x, y가 실제 3차원 좌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로 표현하면 행렬은 3x4 행렬이 되고요. 여기 대각선 성분이 f가 이 위치에 초점거리 f 값이 붙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좌표 XYG1 균질 좌표 표현에 이 행렬 FF1이 들어간 행렬을 곱하면 이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2차원 좌표의 균질 표현이고요. 이것을 변형하면 비균질 좌표, 즉 우리가 픽셀 좌표로 사용하는 값이 G분의 X의 F, 또 Y는 G분의 X, Y의 F,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초점거리를 고려한 행렬이, 카메라 모델이 이러한 행렬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카메라 축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값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먼저 오프셋 모델인데요. 오프셋 모델은 여기서 그림에서 초점 위치가 영상 평면의 원점 위치와 다르죠. 그래서 초점 위치가 영상 평면의 중심에는 여기
px, py 주축점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초점이 영상의 영상의 원점이 아니고 가운데 쪽에 있는 위치일 때 그것을 고려해서 3차원 점이 x, y, g가 실제 픽셀 좌표 x, y, 스몰 x, y로 어떻게 맺히는가 그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밑에 식으로 보면 것이 훨씬 편하죠. 이렇게 원래 구해지는 이 좌표에다가 x, px, py 주축점만큼 이동만 시키면 이렇게 오프셋이 있을 때의 픽셀 좌표 구해지는 게 직관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행렬로 표현한다면 여기 이 위치 성분에다가 px, py를 하면 똑같은 계산이 일어나는 카메라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프셋 모델이라고 하고 행렬은 이런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CCD 카메라 모델이라고 해서 CCD 카메라 센서에는 밀리미터당 몇 픽셀이 찍히는가 CCD가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면 1mm, 1mm에 좀 더 많은 개수의 CCD 센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CCD 센서의 집적도를 고려한 모델이 CCD 카메라가 됩니다. 근데 이때 반도체, CCD는 반도체죠. 만들기에 따라서 1mm, 1mm 공간의 가로 방향으로의 밀도, 세로 방향의 밀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를 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밀도를 나타내는 값을 X축, Y축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X와 MY는 밀리미터당 픽셀 수를 나타내는 값이 되고요. 여기에 X, Y, G 3차원 공간값 이런 값들은 전부 길이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픽셀 좌표 값은 사실은 픽셀 값이죠. 양자화된 픽셀 위치, 정수 위치를 나타내는 값. 그래서 두 개 사이에 단위 변환도 필요하고 이것을 다 고려하는 것이 여기 CCD 카메라 모델, 즉 MX, MA가 붙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밀리미터 거리를 픽셀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아까 했던 오프셋 모델에다가 MX, MI가 추가로 붙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즉 단위를 변환시켜 주는 식이 되겠고 그것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 앞부분에 MX, MI 1이 대각 성분으로 붙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 쓴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CCD를 고려한 모델, CCD 카메라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안다면 우리가 3차원 좌표가 예를 들어서 몇 미터, 몇 미터, 1미터, 2미터, 3미터 위치에 어떤 대상점이 있을 때 그것이 카메라에서는 영상에서는 몇 픽셀, 몇 픽셀에 맺히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것이 카메라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항상 이러한 앞에서 다룬 모델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카메라의 중심, 즉 초점 위치가 세개 좌표계 우리가 실제 촬영하는 대상 공간을 좌표계로 표현한다고 할 때 그것을 세개 좌표, 월드 코디네이트라고 하고요. 그것의 중심, 원점과 카메라 중심, 즉 초점의 원점, 초점 좌표가 일치할 때를 가정한 모델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카메라가 원점이 일치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럼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뜻인데 카메라가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은 회전 이동도 있고 평행 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런 임의의 위치에 놓였을 때 그러면 3차원 공간상의 점이 영상의 어느 픽셀에 맺힐 것인가 그것을 계산하는 모델이 이제 카메라의 회전과 평행 이동을 고려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평행 이동은 C, 즉 카메라의 초점이 어느 좌표에 있는가 초점의 평행 이동으로 나타내고 회전 이동은 카메라의 좌표계 축이 있었죠.
여기에서 봤던 이 XY 지축이 세계좌표계의 XY 지축 대비 어떤 3차원 회전을 했는가, 즉 3차원 회전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2차원 회전은 우리가 하나의 회전 각도값으로 표현하면 되죠. 몇 도 회전했다. 근데 3차원 회전은 총 3개의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3개의 회전 값을 나타내는 벡터로 표현하거나 혹은 흔히 이제 이러한 회전 행렬을 통해서 회전을 표현하게 됩니다. 회전 행렬은 이렇게 3x3 행렬이 되고요. 각각 X축, Y축, G축으로 감마, 베타, 알파 도만큼 돌았다 했을 때 전체를 나타내는 회전 행렬은 이런 각 행렬이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풀어 쓴다면 이러한 회전 행렬이 됩니다. 이러한 각 축에 대한 회전 행렬은 우리가 익숙한 2차원 평면에서의 회전 행렬, 회전변의 행렬과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3차원 회전 행렬 R과 벡터, 평행이동한 벡터 C를 이용하면 세개의 좌표를 카메라 좌표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요. 카메라가 이제 실제 카메라의 초점이 세개 좌표와 일치했을 때 좌표 변환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이제 원래의 X 세개 좌표가 카메라 좌표가 일치되는 고수 좌표계로 변환되었을 때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벡터와 행렬을 이용한 변환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의미는 일단 세개 좌표계에 있는 X, 즉 대상 물체의 좌표를 C만큼 평행이동시키고 그것을 회전 변환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행이동과 회전이동 고려된 카메라 모델을 사용하면 X캠, 즉 카메라 좌표계로 이동된 좌표죠. 그래서 원래 피놀 카메라 모델 XYG가 들어가는 부분에 X캠, Y캠, G캠 값을 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대입은 앞에 봤던 이 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변환식에서 여기에 XYG1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X캠, Y캠, G캠으로 대체가 되고, 즉 이 값이 대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렬, 즉 이 행렬 K 행렬이 앞에서 다루었던 이 카메라 평행 이동 없을 때의 투영 카메라 모델이 되겠고요. 그 K에다가 아무 평행 이동과 회전 이동이 없다. 그러면 여기 단위 행렬이 곱해지지만 이제 카메라가 이동이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 좌표가 중심 카메라 세개 좌표가 카메라 좌표가 일치되도록 변형된 이 물체 좌표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이 단위 행렬이 아니라 이러한 3차원 이동을 고려한 행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XYG 값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XYG, 라지 XYG에 있는 좌표가 있을 때 이것이 실제 픽셀에 맺히는 것 계산할 때 이렇게 X캠, 즉 카메라로 옮겨진 좌표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이러한 카메라 모델 행렬 자체를 새로 계산을 해서 투영, 즉 카메라 픽셀 값 구해지는 계산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좌표 그리고 영상 좌표의 균질 표현, 이것은 그대로이고 이 투영 행렬만 원래의 K만 있던 행렬, K와 단위 행렬로 구성된 행렬에서 이렇게 회전 행렬과 평행이동 행렬, 평행이동 벡터가 고려된 변환 행렬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자체의 어떤 초점거리 등이 고려된 것과 또 평행이동 그리고 회전이동 전체가 고려된 카메라 모델이
이러한 3 곱하기 4, 3/4 행렬로 구해지고 이것을 우리는 투영 변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영 변환 행렬만 있으면 임의의 3차원 좌표를 모두 영상의 어느 위치에 갈 것인가 계산을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것이 카메라 모델, 이 행렬, 결국 이 최종 목적이 이 행렬을 구하는 것이 카메라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카메라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가상 시점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볼 텐데요. 먼저 카메라 모델을 그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 가상 시점 합성 우리가 구현할 것 외에도 다양한 3차원 모델링, 증강현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모델링은 자동으로 영상만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것을 가지고 3차원 3D 그래픽이죠.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때도 카메라 모델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요즘 많이 사용되죠. 어떤 마커나 패턴을 가지고 그 위에 3차원 물체, 3차원 그래픽을 올리는 기술이죠.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시점에서 보이냐, 그리고 타겟 대상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이것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는 또 카메라 모델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카메라 모델 활용 예제로는 이런 가상 시점 합성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영상이 실제 촬영된 시점 말고 다른 시점에서 촬영되었을 때 어떤 모양을 가질까? 즉, 이 경우 이 네 군데 위치에서 네 군데 시점에서 영상이 촬영되었는데요. 그 사이 위치, 이 정도 위치에서 영상을 찍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가상 시점 합성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시점 합성 예제에서 사용되는 수식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7장 기하학적 변환할 때 변환 행렬을 이용한 영상 변환 다뤘었죠. 그때 이제 이러한 3x3 H 행렬을 사용하면 영상을 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다면 이 변환 행렬을 카메라 모델로부터 구해서 실제 변환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즉, 이 카메라 영상 변환 행렬 H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카메라 모델이고요. 여기 K,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CCD 카메라 모델이 되고, 여기에 R과 T 값이 카메라의 회전과 평행이동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보통은 이제 내부 행렬, 줌을 하지 않는 이상 내부 행렬 K는 고정이고요. K 행렬은 고정된 상태에서 평행이동 벡터 T 값, 그리고 회전 이동 값 행렬, R 행렬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변화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는 예제가 됩니다. 프로젝트는 이렇게 카메라 지오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하상자 기반으로 만듭니다. 이때 구성은 입력 영상을 가져오고 평행이동을 버튼으로 조작하고 또 회전을 버튼으로 조작하고, 그래서 평행은 이렇게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 평행이동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게 영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표현 모델링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회전 이동은 카메라가 X축 기준으로 회전, Y축 기준으로 회전, G축 기준으로 회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볼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부 행렬은 즉 CCD 카메라 모델에 대한 행렬이죠. 이 K 행렬은 우리가 고정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실제 값은 이렇게 오프셋 값, 그리고 CCD 모델 및 초점 거리를 고려한 값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의 값으로 고정되니까 대충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300, 300이라고 하고 이 값은 실제로 영상의 중심점을 입력하면 되겠죠. 카메라에 따라서 초점 위치가 영상의 정 가운데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가운데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로 생각해서 영상의 정 가운데 위치가 이 오프셋 위치가 되도록 좌표를 입력해주고 이것을 K 행렬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H 행렬을 구할 때 보면 이렇게 역행렬이 또 곱해지죠. 역행렬이 곱해지는 것은 두 영상 사이에 변환 관계가 한 번은 이제 원래 3차원 공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2차원 공간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행렬이 한번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역행렬을 구해두도록 합니다. 역행렬 구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3x3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는 위쪽만 살아있는 행렬이죠. 퍼트라이앵귤러 행렬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특별히 뭐 이렇게 간단한 행렬식 같은 걸 이용 안 하고도 간단하게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서 미리 역행렬 K의 역행렬도 구해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버튼을 사용해서 회전이동값 그리고 평행이동값 변화시켰을 때 R과 T 여기서 나오는 R과 T 값을 설정해 주는 것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회전 행렬 값이 일단 행렬로 회전 값이 행렬로 주어지기 때문에 회전 행렬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여기 회전 행렬식 있죠. 여기에다가 X축 회전값, Y축 회전값, 또 G축 회전값을 넣어서 곱해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회전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축에 대한 회전 행렬 3x3 회전 행렬 값을 이렇게 3x3 실제로 메모리상으로는 9개 원소를 가지는 행렬 값으로 구하고요. 그래서 입력된 회전값, 세타값, 세타값은 0, 1, 2, 0이 X축에 대한 회전값, 그리고 1이 Y축에 대한 회전값. 그런 식으로 해서 X축 회전값을 읽어서 사인값, 코사인값 구해두고 이것을 아까 앞에서 본 C에 따라서 회전 행렬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Y축 회전에 대한 RY, 그리고 G에 대한 RG 값까지 다 회전 행렬을 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는 순서는 XYG 순서로 곱해주게 되고 3x3 행렬 곱해주는 것은 이렇게 멀티플라이죠. 몇 3x3으로 해서 구현해 놓고 쓰도록 합니다. t 값은 평행이동 t 값은 그냥 입력해주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벡터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전 행렬 r 값과 t 값을 구해줬다면 우리는 변환 행렬 h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때 설명 안 한 값이 d 값과 n 값이 있는데 d 값은 영상 카메라와 대상 3차원 공간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 있다고 하면 3차원 물체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d가 되고 이 카메라와 물체가 이루는 이 각도, 방향이죠, 방향이 이 n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n은 노멀 벡터죠. 그래서 크기는 없고, 크기는 1이고 1로 정교화되어 있고 방향만 가지는 그런 방향 벡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정면으로 놓여 있다 가정하면 되기 때문에 대상 평면의 방향은 XY 방향은 없고 G 방향만 1로 마이너스 1로 가진 벡터를 임의로 세팅해주면 되고요. D 값도 뭐 아무 값이나 그냥 한 1 정도 해서 미리 구해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H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K 값도 알고 K 인버스도 구해뒀고 회전 행렬 값도 구했고 나머지 T, N, D 값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 구할 때 먼저 이 내부 행렬, 이 K를 제외한 이 속부분, 괄호 속부분을 일단 metMove라는 3x3 행렬에다가 저장할 것이고요. 이 계산은 먼저 metMove에다가 R
회전 매트릭스 값을 그대로 복사한 후 이 빼기 이후 부분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t 값은 대화 상자에서 평행이동 값 클릭할 때마다 변화하게 되는 값이죠. t 값 변하고 t 값에다가 노멀 벡터 n 벡터 값 곱하고 그것을 d로 나눈 즉 d의 역수를 곱한 값이 이제 빼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 모든 원소에 대해서 빼면 이제 move에 이 괄호 내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다가 앞뒤로 다시 k와 k 인버스 행렬을 곱하면 되겠죠. 곱하는 것은 이렇게 또 3/3 행렬 곱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h 행렬이 이렇게 이 h 변수에 구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7장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변환 행렬을 이용한 변환 그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그때 픽셀 보관은 바이리니어 즉 쌍선형 보관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렇게 x값 혹은 뭐 y값 이런 이동값 하나씩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평행이동값이 1씩 증가하도록 만들고요. 값이 변화했다면 바로 변환을 수행하는 warp 이미지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전 이동을 했을 때도 각도 회전 값이 바뀌면 각도 값에다가 여기서는 큰 값 말고 조그만 값 0.01을 x축 회전 값에다가 더해주게 되고 다시 변환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환 수행 함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회전 행렬 값 3차원 회전 행렬 값을 미리 구하고 총 3개의 단위 축에 대한 행렬이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매트 R에 XYG 회전 행렬의 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변환 행렬 구하는 코드가 여기 있고요. 먼저 내부 행렬 K와 K 인버스를 고려하지 않은 실제 순수 평행 이동, 회전 이동에 대한 값, 괄호 내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렇게 구해지고 여기에 K와 K 인버스를 곱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H 행렬이 구해집니다. 그럼 이 H 행렬로 7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환 행렬에 의한 변환 수행하면 결과 영상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입력 영상은 또 자주 쓰는 꽃그림 입력 영상으로 읽어오고 이렇게 X축 한번 이동하면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축을 조금씩 움직이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카메라가 X축, 즉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영상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Y로 카메라가 올라가면 점점 이렇게 영상은 또 윗부분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G는 G 값이 가까워진다. 즉 카메라가 앞으로 다가가면 영상이 확대되는 효과죠. 그리고 G 값을 내려주게 되면 카메라가 뒤로 이동해서 점점 줌이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 값도 바꿔보면 카메라가 G축은 카메라가 마주보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축 방향이죠. 그래서 카메라가 시계 방향 G축 회전하면 영상이 이렇게 평면 기준으로 돌게 되고 X축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영상이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Y축도 마찬가지로 Y축 기준으로 봐도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면 가상 시점, 영상이 다른 방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그런 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예제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14장 카메라 모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